대표님, 약간 최근 들어서 신혼이혼이 좀 트렌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그 얘기 좀만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신혼이혼, 결혼한 지 뭐 크게 오래되지 않아서 뭐 3년 미만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조금 더 넓게 잡으면 5년 미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신혼이혼 하러 오시는 경우에 이제 첫 번째는 혼인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통계청에서 보면 이혼율이 뭐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결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기도 하냐면, 혼인 신고를 했다가, 즉 법률 혼이다가 이혼 신고를 하면 명확히 공무상 남기 때문에 통계를 잡기가 수월한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에는 일일이 통계로 잡기가 어렵다 보니 겉으로 보기에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혼 이혼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11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이다 보니까 한 10년 전쯤에도 물론 혼인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는 꽤 봤어요. 결혼식을 하셨지만 혼인신고를 뭐 바로 해야 되나? 예전에는 결혼식 당일에만 바로 하고, 뭐 전날 하고, 다음날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혼인신고는 뭐 아이 출산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히거나 아이 출산할 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셨었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더 나아가서 자녀를 출산해서 키우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들이 이혼하러 오시는 경우도 꽤 보게 됩니다. 뭐 이때는 뭐 이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사실혼 해소 파기라고 말하기도 하죠. 왜냐면 두 분 사이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다만 결혼식을 하고 같이 살면서 또 자녀도 두고 있는 경우라서 이제 사실혼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혼인관계 회소, 사실혼 해소는 아주 수월하죠. 예를 들어 법률혼의 경우에는 이혼 청구를 해도 나 이러이러해서 좀 기각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법원에 주장할 수 있는데, 사실혼 해소가 들어왔으면 법리적으로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다만 법률혼의 이혼이든 사실혼의 해소 파기든 그것과 부수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문제는 역시 발생합니다. 또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친권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면접 교섭에 문제가 발생하죠. 두 번째는 이혼을 결정할 거면 오히려 빨리 결정한다. 이걸 신혼이혼 트렌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결혼을 할 때도 뭐 혼기가 찼다 이러면서 뭐 집에서 결혼하라 이러면 선을 보든 어떻게 해서든 그 나이에 맞춰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게 좀 굉장히 강했어요. 약간 강박처럼 늦으면 안 돼 이런 게 좀 있으셨다면, 요새 뭐 MZ들은 결혼 자체도 필수가 아니고 내가 내 뜻대로 하겠다, 나는 나를 잘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결혼을 해봤더니 내가 신중하게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하거나 내가 알지 않았던 다른 모습이 발견되기도 하고, 당초에 신중하게 결정했지만 그 결정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이때 MZ 의뢰인분들이 이거는 안 맞다 알고 보니, 그러면 이혼할 거면 빨리 이혼하는 게 맞아 해서 좀 명확하고 신속하게 이혼을 결정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신혼이혼에서 뭐 반반 결혼, 엑셀 이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모두가 그런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좀 합리적인 결혼 생활을 하자. 왜 일방만 지불해와야 되고, 왜 일방은 뭘 해야 되고 이러냐. 우리가 같이 여력이 되는 대로 반반씩 모아서 해보자. 이런 반반 결혼, 또는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합리적인 분담을 하는 거죠. 부당한 건 안 된다. 너는 이 일을 하면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생활. 또 이혼을 할 때도 뭐 엑셀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내가 우리 깔끔하고 합리적인 이혼을 해보자,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되죠. 이게 한편으로는 상당히 합리적인 결혼, 너도 나도 공평한 결혼, 이런 것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말만 반반 결혼이지 너가 손해보기 싫어서 너 한 만큼 나도 하라는 경우, 또는 말만 공평하지 실질적으로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본인이 돈을 많이 벌 때는 비율대로 생활비를 부담하면 안 되고 똑같이 부담하자고 하자니, 내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투자가 잘 되니까 너가 좀 더 부담받지 그래? 이런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말만 합리적이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혼을 결정하게도 되죠. 그래서 이런 반반 결혼, 엑셀 이혼, 이런 키워드가 또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신혼 이혼을 보면서 결혼 제도라든지 이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는데요. 결혼 제도라는 게 내가 왜 꼭 해야 돼? 그래서 혼인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이혼에 대해서도 좀 달리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도일 수도 있고 뭐 본인의 이제 가치관일 수도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이 좋아서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저 사람과 정말 애정과 신뢰를 갖고 결혼 생활을 한 만큼 나는 이건 평생 가야 돼, 나도 노력을 해야 돼,
의리를 지켜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이라는 게 한 번 했다고 해서 꼭 평생 가야 되는 건 아니다. 우리 수명도 길고 결혼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몇십 년을 꼭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결혼도 선택이었고 저 사람과 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안 맞고 저런 부분도 안 맞고 또는 내가 나한테 더 잘 맞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랑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결혼이나 이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이것이 또 신혼 이혼에서 이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했으니 참고 산다. 이런 거는 예전만큼은 없는 것 같고요. 결혼을 또 나에게 맞게 상대방에 맞게 결정을 하되 결혼 생활에서 그만큼 또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생각과 상대방의 그 생각을 나누면서 서로 생각이 맞고 가치관이 맞고 이 결혼 제도가 유지할 수도 있고 해소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택의 폭이 있는 거여서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좀 맞춰가고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